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지프에서 새롭게 출시된 신형 랭글러 모델의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실내 기능과 공간에 대한 리뷰를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앞서 이 모델의 시승기는 업로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시승기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시승기 영상 참고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지금 날씨가 영하 10도, 15도 정도 되기 때문에 제가 입이 좀 얼어가지고 평소보다 발음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만 양해해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 이 차량 스펙부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장 컬러가 눈에 너무나도 띄는 매력적인 컬러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지 그린이라는 외장 컬러인데 원래 에디션 모델로 나왔었던 그런 컬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기본 컬러로 적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 국방색 같은 컬러인데 이 지프 랭글러랑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진짜 찰떡인 그런 컬러입니다. 아마 이 컬러 선택하시는 분들 많지 않을까 싶은데, 지프 랭글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형광색, 흰색, 검정색, 빨간색 뭐 이런 국방색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시멘트색 안 어울리는 색이 없습니다. 뭐 웬만한 스포츠카 못지 않을 정도로 뭐 모든 색을 소화해내는 그런 멋진 외관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기도 한데요. 랭글러는 또 세 가지 트림으로 나뉩니다. 스포츠, 사하라, 그리고 루비콘으로 나뉘는데요. 지금 보시는 모델은 여기 써있죠. 루비콘입니다. 이 랭글러에서 가장 최상위 트림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루비콘도 두 가지 모델로 나뉘게 됩니다. 하드탑과 파워탑으로 나뉘는데요. 하드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탈착이 가능한 게 하드탑이고, 이제 파워탑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탑으로 되어 있어서 버튼으로 이렇게 컨버터블처럼 열고 닫을 수 있는 게 파워탑입니다. 그래서 하드탑과 파워탑인데, 지금 보고 계신 이 트림이 이제 지프 랭글러 루비콘 하면 가장 대표적인 그런 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인기가 많은 그런 차량인데, 차량 가격은 8,04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차량 스펙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프 신형 랭글러 루비콘의 전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전면부가 정말로 많이 바뀌었는데요. 사실 랭글러에 크게 관심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뭐가 바뀐 거지 싶을 수도 있겠지만, 관심을 두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전면부에서는 이 헤드라이트와 그릴, 범퍼 이 세 가지가 크게 바뀌었는데요.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할로링 혹은 엔젤링이라고도 하는데, 마치 G바겐처럼 이 동그란 LED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간 저주등이 이렇게 동그랗게 적용이 되었다라는 부분. 그래서 딱 전면부를 보게 되면 구형이랑 딱 놓고 보잖아요. 그럼 전면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면부 이상이 훨씬 더 똘망똘망해졌고 또렷해졌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지프를 상징하는 세븐 슬롯 그릴 같은 경우에도 더욱더 입체감이 도드라졌습니다. 그래서 전면부를 봤을 때 인상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범퍼의 변화가 가장 큰 변화입니다. 사실 랭글러를 이전까지 사셨던 분들께서는 구매하자마자 범퍼를 튜닝하는 게 약간 국룰이었습니다. 범퍼는 무조건 바꿔야 돼 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이번에 북미형 범퍼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빨간 고리도 적용되는 거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더 이상 범퍼를 교체하지 않아도 된다, 순정 북미형 범퍼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그대로 타셔도 된다라는 게 가장 큰 변경 사항이고요. 그런데 아쉬운 부분은 범퍼에 주차 감지 센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행하면서 좀 조심했던 부분이긴 한데, 주차 감지 센서가 없어졌지만 전방 카메라가 생겼습니다. 이 카메라가 광각이라서 좀 넓은 범위, 한 125도 정도 보여주는 것 같긴 한데, 이 카메라를 통해서 좀 넓은 시야를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주차 센서가 없어졌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전면부를 딱 보면 인상이 확실히 달라졌다라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지금 이 사하라나 루비콘 같은 경우의 차이점은, 루비콘은 요 보닛의 볼륨감, 그리고 여기 있는 에어 덕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하라는 여기가 좀 평평해요. 약간 밋밋한 느낌이 있는데, 루비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오프로드스럽게 전면부 디자인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하라를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랭글러를 구매한다면 저는 루비콘을 선택할 것 같아요. 저도 뭐 오프로드를 타거나 그런 취미가 있는 사람은 아닌데, 그냥 외관 디자인상 저는 루비콘 쪽을 좀 더 좋아하기 때문에, 전면부를 딱 보면 이전 모델 대비 되게 세련돼졌고 또 터프해졌고, 여러 가지 느낌이 공존하는 전면부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랭글러는 사실 세련된 느낌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그런 느낌을 좀 가미했다라는 것이 주된 변경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이 하이탑 팬더, 루비콘의 특징이죠. 이 하이탑 팬더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팬더 높이가 요 정도 돼요. 그것보다
좀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각적으로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도 멋진 부분이지만 이게 기능적으로도 역할을 하거든요. 사실 루비콘에서 기능적으로 이유가 없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이게 어떤 기능이 있냐면 일단 이 휠 타이어가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되었어요. 일단 휠은 17인치가 기본인데 원래 이 타이어가 32인치가 기본이었거든요. 근데 33인치 스펙으로 바뀌었고 원래 이 폭 있잖아요. 이 타이어 폭이 255가 기본이었습니다. 근데 285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32인치에 255 스펙이 33인치 285 스펙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타이어만 하더라도 요 금액적으로 환산하더라도 상당히 값어치가 있는 옵션 변경 사항이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올 터레인이라고 되어 있죠. 원래는 MT 타이어가 기본이었어요. 근데 AT 타이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승차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휠 타이어 스펙이 바뀐 게 또 엄청난 부분 변경 시의 이점입니다. 그리고 기본 33인치인데도 지금 여기 남는 거 보세요. 엄청나게 많이 남죠. 이게 하이탑 팬더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35인치까지 끼더라도 간섭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루비콘 같은 경우 사하라랑 또 특징이, 루비콘은 오프로드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스웨이바 분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실내에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스웨이바 분리가 뭐냐면 이 스웨이바라는 게 스테빌라이저거든요. 스테빌라이저 같은 경우는 고속 주행 시에 이제 롤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 두 바퀴를, 이 서스펜션을 이어주는 부품입니다. 근데 스웨이바 분리는 이 서스펜션을 분리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점은 이제 오프로드 주행할 때 이 바퀴가 이쪽은 이렇게 올라가고 이쪽은 이렇게 내려가고, 그러니까 차체는 유지되는데 바퀴만 이렇게 조절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험로를 편안하게 주파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 이 스웨이바 분리를 하게 되면 한쪽 바퀴가 이렇게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랬을 때 이 팬더가 밑에 있으면 이 간섭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하이탑 팬더를 적용하게 되면 간섭이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기능적으로도 이 하이탑 팬더는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오프로드를 할 때. 그래서 시각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러기드하죠. 진짜 터프한 SUV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 옆모습 볼게요. 옆모습은 저도 디펜더를 타고 있지만 제가 진짜 좋아하는 그런 실루엣입니다. 박스형 SUV, 전형적인 터프한 SUV의 모습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런 디자인 때문에 이 랭글러를 좋아하시는 이유이기도 한데, 일단 기본 17인치 휠 디자인도 상당히 멋집니다. 이 세단이나 일반 차량들과 또 차별화를 갖는 게 17인치, 이 차값이 얼마인데 17인치 휠을 넣어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차는 오프로드 특화된 SUV이기 때문에 이 오프로드 차량들은 휠을 그렇게 크게 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휠이 커지면 오프로드에 불리해요. 작은 휠을 넣고 지금 편평비 보세요. 편평비를 엄청 크게 가져가는 부분이 있죠. 사실 오프로드에서는 공기압을 많이 뺍니다. 공기압을 많이 빼서 이 지면과의 접지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공기압을 줄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17인치라는 작은 휠을 쓰고 있고 사하라는 18인치를 씁니다. 사하라는 좀 더 올로드 타입이기 때문에 휠이 1인치가 되려 더 커집니다. 가격은 좀 더 저렴하지만 휠은 되려 1인치가 커진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 차량의 뭐 그런 성격에 따라서 휠 인치도 다르게 가져간다. 그리고 휠캡 디자인 보면 이 휠캡에도 이 실내에도 있는데 윌리스 MB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지프의 전신이거든요. 이런 그림들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게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 휠뿐만 아니라 또 오프로드 타시는 분들은 비드락 휠이라고 해서 또 튜닝도 하시거든요. 타이어가 휠에서 벗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비드락 휠도 많이 끼시는데, 그건 진짜 오프로드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옵션인 것 같고, 그래서 이 차는 하드탑이기 때문에 이 천장과 이 뒷부분 다 탈거가 가능합니다. 탈착이 가능하고, 주유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당겨서 열어주시면 돼요. 따로 뭐 내부에 버튼이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한번 볼까요? 후면부는 요 풀사이즈 스페어 타이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따로 커버는 없어요.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이제 커버를 안 준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디펜더 타지만 디펜더도 커버 없이 지금 타고 있거든요. 이 디자인도 괜찮아요. 커버 없이 타는 것도 전형적인 약간 오프로드 SUV의 느낌이 나기 때문에 뭐 커버는 나중에 구매하셔서 씌우셔도 되니까 커버 없이 타시다가 난 좀 다른 느낌을 원한다 하면 그때 가서 커버를 씌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이어 사이즈는 똑같아요. 디자인도 똑같고, 후방 카메라는 여기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여기. 후방 카메라 화질도 굉장히 좋은 편인데 사실 후면부에서 크게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후면부는 방향시등도 빨간색으로 들어오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문 열면 문은 되게 가볍습니다. 이 문도 다 뗄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좀 돼 있는데, 비상등 켜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상등도 분명 이렇게 빨간색으로 들어오죠. 그러면은 앞에는 어떻게 들어오냐? 앞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앞에는 요 좌우 끝에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깜빡깜빡 하면서 좌우 끝에가 방향시등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트렁크가 또 특이하게 열립니다. 트렁크가 이렇게 옆으로 일단 하나가 열리고요.
그리고 요거는 위로 이렇게 올려서 여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2단계로 열리는 느낌이고, 지금 보면 여기 열어볼게요. 여기도 수납 공간이 살짝 있습니다. 수납 공간이 있고, 지금 스피커가 근데 진짜 좋았습니다. 순정 스피커가 제 디펜더보다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스피커를 들으면서 좀 깜짝 놀랐던 부분이고, 알파인 스피커 들어가 있고, 여기 12V 시거제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골격들이 다 이렇게 노출되어 있죠. 이 탑을 열면 요것만 남는 겁니다. 요것만 남는다라는 게 또 매력적인 부분이고, 뒷좌석 폴딩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할 수 없고, 여기 레버 보이시죠? 이 레버를 통해서 뒷좌석 폴딩은 6대4 비율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트렁크 공간은 여기 좌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좀 크게 있기 때문에 이 골프백 같은 건 좌우로 실을 수는 없고 대각으로 접어서 실는 것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프 랭글러 사시는 분들 중에서 골프 취미를 갖고 계신 분은 많이 없더라고요. 골프 외에 캠핑, 낚시, 다양한 레저들이 있기 때문에 지프를 보시는 분들은, 골프 치시는 분은 많이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관을 살펴봤고요. 지금 날이 너무 추워서 카메라가 자꾸 꺼집니다. 그래서 얼른 이어서 안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신형으로 오면서 전동 시트가 기본 적용됐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다 전동 시트가 적용이 됐다라는 게 진짜 놀라운 부분이죠. 이게 왜 놀라운 부분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웬만한 차량들은 예전부터 전동 시트였지만 지프 랭글러는 원래 수동이었기 때문에 전동 시트가 들어갔다라는 건 랭글러를 보시던 분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번엔 신형 랭글러 루비콘 하드탑 모델의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티어링 휠의 왼쪽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A필러가 정말로 많이 세워져 있다는 게 실내에서 보더라도 느껴지는 부분이고, A필러 이쪽에는 손잡이가 있습니다. 이게 타고 내릴 때 확실히 도움이 많이 돼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사이드 스텝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손잡이를 잡고 내리고 잡고 타면 확실히 편합니다. 손잡이의 유무가 상당히 타고 내리는데 크게 영향을 끼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창문을 내릴 건데 창문 내리는 버튼이 이쪽 도어 트림이 없습니다. 이 도어는 탈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탈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여기에 윈도우를 올리고 내리는 버튼이 없어요. 어딨냐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이렇게 내리고 올리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건 내리는 것만 오토입니다. 내리는 것만 원터치 오토고 올리는 건 오토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리는 것만 자동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사이드미러 이 디자인을 보게 되면 거의 정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드미러도 상당히 특이하게 되어 있고, 이 크기도 손바닥만 해요. 그래서 크기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사각지대 어시스트를 통해서도 사각지대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창문 같은 경우에는 뭐 따로 이중 접합률은 아닙니다. 홀겹인데 좀 두꺼운 편입니다. 그래서 올릴 때는 오토가 아니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하단에서는 왼쪽과 오른쪽 사이드 미러 조절하시고, 여기서 방향 조절하고 도어 열고 닫고, 도어는 좀 가벼운 편입니다. 근데 뭔가 찰칵 이렇게 열리는 느낌이 상당히 감성적인 부분이고요. 하단에서 문 잠그고 문 열고, 문 잠그고 열리는 소리도 되게 감성적이에요. 찰칵 찰칵 이런 느낌이고, 여기도 손잡이 있고 막혀 있습니다. 레드 스티치로 곳곳에 포인트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스티어링 휠 안쪽에도 레드 스티치로 되어 있고, 특이한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다른 모델들과는 다르게 랭글러에서만 볼 수 있는 요소들이고, 여기는 그물망을 통해서 수납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왼쪽에서는 헤드라이트 안개 등 관련된 버튼 제공하고 있고요. 이 버튼이 좀 특이한데,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여기 풋등 그리고 천장에 있는 등에 밝기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 발을 보시면 이 밝기, 카메라가 지금 잡았습니다. 지금 밝기 한번 보세요. 밝기가 어두워지고 점점 밝아집니다. 이렇게 밝기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독특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지프 랭글러 같은 경우에는 이 하단부에 이런 부분들, 뭐 랭글러와 글래디에이터 이런 것들도 각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는 재미들도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송풍구는 이렇게 열고 닫고 사용이 가능하게 되고, 좌우 끝에는 이렇게 레드 포인트로 되어 있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스티어링 휠 디자인을 한번 볼게요. 스티어링 휠은 3스포크 타입으로 되어 있고, 이 혼 커버는 굉장히 컴팩트합니다. 스티어링 휠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세련되고, 뭐 여타 다른 모델들과 비교하더라도 상당히 멋지고 예쁜 스티어링 휠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열선 핸들 적용되는데요. 여기 있는 버튼 통해서 핸들 따뜻하게 만들 수가 있고, 여기 있는 레버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서 핸들 위아래 앞뒤로 수동으로 고정시키시면 됩니다. 방향신을 켰을 때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소리는 그냥 무난한 편입니다. 뭐 크게 이상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부분이 이 워셔액 노즐이 요 앞에 있어요. 제가 워셔액 한번 쏴볼 텐데 한번 쪽이 있는 쪽 노즐 한번 주의 깊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셔액 쏘면 저기서 나오죠. 보통 차량들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근데 랭글러는 저 정면에 있는 노즐에서 나오는 게 좀 특이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와 루비콘의 차이가 요 보닛에 있는 요 에어 덕트거든요. 근데 이 보닛에 있는 에어 덕트는 밖에서 봤을 때도 딱 보이지만 이 운전할 때 운전자 시야에서 보면 요게 딱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사라는 저희가 평평하게 되어 있는데 요 루비콘 같은 경우에는 볼륨감도 있고 저 덕트가 있다 보니까 확실히 내가 좀 더 터프한 차를 타는구나 라는 걸 운전하는 내내 시각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도 존재하는 부분이고요. 계기판을 보게 되면 가운데는 7인치 디스플레이 있고 좌우에는 RPM 게이지와 속도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왼편에 있는 이 버튼 통해서 이 계기판 디스플레이 있는 메뉴들을 바꿀 수가 있게 돼요. 상당히 다양한 메뉴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애플 카플레이를 연결해 놨기 때문에 현재 무슨 음악을 듣고 있는지 나오게 되고 오토 스탑 앤고 그리고 트릭 정보, 제가 주행한 연비는 7.4입니다. 전혀 연비 주행을 하지 않고 그냥 막 탔을 때 한 7.4 정도 나온다라고 보면 돼요. 고속 주행은 거의 안 했고요. 시내 주행 위주로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ACC도 기본 적용되었습니다. 원래는 파워탑 모델에만 적용되었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이제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기본 적용되었다. 따로 핸들 조향, 차선 유지는 안 되지만 앞차와 차간거리 조절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구동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오른쪽으로 넘겨보면 피치 앤 롤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중앙 디스플레이를 통해서도 물론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가장 중요한 또 타이어 공기압, 오프로드 차량에서는 또 타이어 공기압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프로드를 탈 때는 공기압을 낮춰서 주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냉각수 온도, 변속기 오일 압력 이런 부분들도 배터리 전압까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현재 속도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현재 온도 마이너스 10도, 오늘 체감 온도가 거의 마이너스 15도, 20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는데 오늘 굉장히 추운 날이고요. 현재 지금 총 주행거리는 301km, 완전 신차 컨디션입니다. 그리고 여기 핸들 왼쪽에 있는 버튼들을 보게 되면 블루투스 통화 받고 끊고 음성 인식, 방금 보셨던 트림 컴퓨터 메뉴 조작하는 버튼이고요. 오른쪽에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관련된 버튼입니다. 이 버튼 눌러서 이렇게 준비할 수 있고 이렇게 세팅, 지금 정차해 있기 때문에 따로 안 되는데, 그리고 이 버튼 눌러서 앞차와 차간거리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홈커버는 진짜 예뻐요. 이 스티어링 휠 디자인 자체는 약간 아우디랑 닮은 것 같기도 하고요. 스티어링 휠이 주는 만족감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시동 거는 버튼이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데 이것도 조금 부분 변경되면서 바뀌었고,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만져보면 이제 미끄러지지 않게끔 약간 고무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기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어요. 장갑 같은 거 끼고 누르기에도 되게 큼지막하게끔 되어 있어서 확실히 오프로드스러운 인테리어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내에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이죠. 12.3인치 센터 디스플레이입니다. 타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12.3인치를 쓰는데 지프 랭글러에서는 이제서야 12.3인치가 적용이 되었고, 일단 그래픽이라든지 화질의 선명함 그리고 반응 속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그 어떤 브랜드와 비교해 보더라도 밀리지 않을 정도의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제 아이폰 연결해서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애플 카플레이 잘 되고, 그리고 순정으로 T맵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된 내비가 T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메리트를 갖고 있는 부분이죠. 홈 같은 경우에는 위젯도 추가할 수 있고, 여기 미디어 그리고 내비게이션. 미디어 보면 지금 제가 듣고 있는 음악 굉장히 선명하죠. 나오는 그래픽도 깔끔하고 예쁩니다. 여기만 보면 이게 지프가 맞나 싶을 정도의 퀄리티예요. 컴포트 보면 여기서 터치로 이렇게 나오는 바람이 나오는 방향 조절할 수 있고, 열선 시트 3단계 열선 핸들까지도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밑에서도 버튼으로 조작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온도 조절, 물론 하단에서도 온도 조절 가능하고요. 차량 눌러보면 또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뭐부터 한번 보여드릴까요? 디스플레이 내 프로필 설정해서 드라이버 1, 드라이버 2까지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기능, 긴급 제동 보조 시스템, 경사로 밀림 방지 이런 기능들 다 들어가 있고, 카메라 한번 볼게요. 카메라, 후방 카메라, 그 전방 카메라가 이번에 들어갔잖아요.
전방 카메라 화질이랑 각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각도는 광각으로 되어 있고 화질도 굉장히 선명한 편입니다. 그리고 닦을 수도 있어요. 워셔액을 통해서 전방률이 닦을 수도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굉장히 선명한 편이고, 요것만 나오더라도 지금 여기는 10.25인치만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는 이렇게 지프로 가려져 있습니다. 근데 요것만 하더라도 괜찮은 편이에요. 뭐 보는데 전방 시야, 후방 시야 확인하는데 전혀 불편함은 없는 그 정도 각도입니다. 그래서 전방 카메라 생겼고, 앱에서 여기서 어떤 걸 보여드릴까요? 차량 오프로드 페이지 보게 되면 여기 스웨이바도 따로 연결하고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프론트 엑셀 잠그고 리어 엑셀 잠그고 이런 것들도 여기서 볼 수 있고, 아까 트릭 컴퓨터 계기판에서 봤던 것들 여기서 다 확인할 수 있고요. 피치 앤 롤링도 확인할 수 있고, 현재 고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랭글러 같은 경우에는 뭐 산을 오르거나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현재 고도가 얼마인지도 이런 거 표시해 주는 것도 신선하면서도 매력적인 부분이에요. 전방 카메라 좀 전에 확인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응 엄청 빠르죠. 그래서 웬만한 뭐 국산차나 뭐 다른 수입차 대비해서 확실히 편해졌다라는 부분은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단에 송풍구 들어가 있고, 그 밑에서는 좀 전에 터치로 보셨던 송풍구 에어컨 관련된 부분들, 여기서 이제 볼륨 조절하고 여기서 오디오 끄고 오디오 켜고요. 앞유리 성해 제거, 뒷유리 성해 제거, 핸들 열선, 열선 시트 3단계, 통풍 시트는 없습니다. 뭐 지프 랭글러 같은 경우에는 더우면은 그냥 에어컨 세게 틀면 됩니다. 창문 좀 열고 에어컨 세게 틀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바람 세기 조절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도 약간 오프로드 타이어처럼 되어 있죠, 디자인이. 그리고 여기도 다 고무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미끄러지지 않게끔. 그래서 굉장히 사용하기에는 편리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 조수석 온도 조절하고 바람의 방향, 내부 공기 순환, 이런 디자인도 다 지프로 되어 있어요. 지프 디자인, 이건 투도어 디자인인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깨알같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튠 조절할 수 있고, 여기서 뮤트, 오토 스탑앤고 끄고, 여기는 차치유지 제어 장치, 비상등, 주차 센서, 그리고 요건 셀렉 스피드 컨트롤이라고 해서 여기 나옵니다. 셀렉 스피드 컨트롤. 이게 뭐냐면 이제 경사로에서 1에서 8km까지의 속도로 일정하게 주행이 가능한 겁니다. 주로 오프로드에서 사용하는 그런 기능이에요. 스크린 오프는 이 화면을 끄는 겁니다. 그런 카메라가 나오죠. 그리고 이 하단에도 버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버튼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제 12V 시거잭이고요. 여기는 4개의 창문 조절하고, 내리면 뒤에서 창문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미디어 열어보게 되면 여기 OX랑 C타입, A타입 포트 적용되어 있어요. 깔끔하게 커버까지도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지프 랭글러 루비콘의 또 특징이죠. 이 하단에는 오프로드와 관련된 버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 디퍼런셜 락과 관련된 버튼입니다. 디퍼런셜 락을 뒤에 걸거나 앞뒤에 걸거나 풀거나 하는 버튼인데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 이 차동 기어, 디퍼런셜 기어라고 하는데, 이 지프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오프로드 갔을 때 혹은 뭐 빙판길이라든지 뭐 진흙길에 바퀴가 빠졌어요. 바퀴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앞에 2개, 뒤에 2개 있잖아요. 만약에 뒷바퀴 중에 오른쪽이 진흙이라든지 뭐 빙판길에 빠졌어요. 그럼 자동차 구동력 같은 경우에는 이 굴러가기 쉬운 쪽으로 힘을 배분합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좀 더 쉬운 일 하고 싶고 좀 더 편한 일 하고 싶으니까 자동차도 똑같거든요. 만약에 뒷바퀴 2개 중에 이쪽이 미끄러진다 하면 미끄러지는 쪽으로 구동력을 계속 보냅니다. 그러면 바퀴가 계속 헛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여기 디퍼런셜 락 같은 경우 여기 밑에 리어 온리를 누르게 되면 양쪽 구동력을 딱 끊어서 25대 25로 만들고 앞에 50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뒤 50인데 좌우를 또 25대 25로 나눠서 여기는 계속 지금 헛바퀴를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도 25를 줘서 탈출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이고, 여기 또 보면 프론트랑 리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까지도 디퍼런셜 락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리어만 하면 뒤에만 락을 거는 건데, 이 프론트랑 리어랑 같이 하면 여기 뒤에도 걸고 앞에도 거는 겁니다. 그래서 구동력을 25, 25, 25, 25 거는 거예요. 그래서 4바퀴 중에 한 바퀴만 지면에 붙어 있더라도 험로를 탈출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이 디퍼런셜 락 기능입니다. 여기에 뭐 G바겐에도 여기 버튼으로 있고, 제가 타는 디펜더 같은 경우에도 이 디스플레이 안에 터치로 한번 눌러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 지프 랭글러 같은
같은 경우에는 요 하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버튼은 험로 탈출할 때 쓰는 디퍼런셜 락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프로드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프로드 기능을 그냥 자동으로 해주는 겁니다. 요 지프 랭귤러 루비콘이 그냥 자동으로 오프로드를 편하게 주행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인데, 이게 원래 글래디에이터만 있었던 기능인데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이제 적용이 됐거든요. 요걸 눌러보면 4륜구동으로 바꿔야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2륜구동 모드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기 이번에 새롭게 적용된 기능이고, 이 스웨이바 같은 경우에도 오프로드에 특화되어 있는 루비콘만의 특징입니다. 이 사하라에는 스웨이바 기능이 없습니다. 스웨이바가 뭐냐면, 우리가 오프로드는 일반 도로처럼 이렇게 평평하지가 않잖아요. 뭐 바위가 있다거나 이 고저차가 큰 주행 컨디션이 많은데, 만약에 바위가 있다만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바퀴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스웨이바로 연결되어 있는, 이거 스테빌라이저라고 하는데, 우리가 롤을 줄이기 위해서 보통 차량에 적용되어 있는데, 이 스웨이바 딱 끊어가지고 이 바퀴 상하 고저차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프로드에서 훨씬 더 쉽고 편하게 주파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까 여기 오프로드 페이지에서 스웨이바라고 되어 있죠. 이걸 끊잖아요. 그럼 여기가 분리됨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 모니터로 확인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옆에 이 옥스는 1, 2, 3, 4, 4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기능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 외부에 램프를 단다든지 뭐 여러 기타 기능들을 사용했을 때 이제 보닛을 열어보면 이 옥스 선 단자들이 있거든요. 그 잭 바이 잭으로 연결해서 뭐 여기서 이제 전원을 온오프 하는 겁니다. 뭐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따로 달면은 켜고 끄고 가능하고, 뭐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순정으로 따로 버튼을 안 달아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버튼들이에요. 그래서 버튼들이 상당히 많지만 그 버튼들이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 이유 없이 그냥 달려있는 버튼은 하나도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어봉 같은 게 2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어봉이고, 이건 4륜구동 시스템을 조절하는 거거든요. 기어봉 보게 되면 여기 귀여운 그림이 있는데요. 여기 윌리스 MB라고 해서 지프의 전신, 초기 지프차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되게 깨알같이 귀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윌리스 MB라고 한번 찾아보시면 딱 요 모양입니다. 딱 요 모양의 이제 지프의 전신을 여기 적용해 놨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도 있었죠. 여기도 이제 지프랑 글래디에이터 있었는데, 저기도 있어요. 윌리엄 MB. 저기 지금 오른쪽 조석, 오른쪽 구석에 보면 저기도 윌리스 MB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이런 것들을 아주 재밌게 귀엽게 넣어놨다라는 것도 찾아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기어는 그냥 이렇게 내리면 됩니다. 왼쪽으로 밀어서 매뉴얼을 바꾸고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 이 옆에 있는 레버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건 4륜구동 모드를 내가 직접 변경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EH, 4H 오토, 4H 파트타임 N단 있고 4L이 있어요.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EH는 그냥 후륜구동 모드입니다. 내가 그냥 일상 주행할 때 후륜구동으로 타시면 되고, 이 4H 오토 같은 경우에는 눈이 좀 온다, 비가 좀 온다, 4륜구동이 필요하다 하면은 4H 오토 하면 알아서 이제 앞뒤 구동력 배분을 해주게 되고요. 4H 파트타임 같은 경우에는 내가 험로를 좀 간다, 이제 눈이 좀 쌓였다, 좀 불안하다 하면은 이제 앞뒤 구동력을 50대 50으로 만들어주는 게 4H 파트타임입니다. 그리고 중립이고 4L 같은 경우에는 4륜 로우입니다. 로우 기어라고 하죠. 이 저속에서 토크를 상당히 높여주는 기능입니다. 이 4륜 로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눈길, 언덕길을 주파하거나 뭐 바위나 암석이나 이런 정말 험로를 갈 때 4륜 로우로 주파하면은 웬만한 험로는 다 주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컨디션에 따라서 4륜구동 모드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반가운 부분이 있죠. 핸들 브레이크입니다. 이게 이렇게 내리고 이게 딱 주차하면 딱 손맛이 있죠. 이 끼익 하는 이 손맛이 아직까지도 여기서 찾아볼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컵홀더 2개 있고, 이 가운데는 뭐 스마트폰을 이렇게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딱 키를 수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키 디자인도 되게 멋집니다. 러기드하죠. 이런 부분들 멋지게 되어 있고, 이 테크니컬 키도 누르면 나오게 됩니다. G프라고 되어 있죠. 멋있는 키예요. 그리고 2번 눌러서 원격 시동도 걸 수 있습니다. 이번에 암레스트 한번 열어볼게요. 한 번 열면 여기 수납 공간 있고 또 있어요. 한 번 더 열면은 여기 A타입 포트 있고 수납 공간도 깊게 더 있습니다. 2단계라고 보면 돼요. 2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루비콘이라고 빨간색 스티치 로고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조수석도 전동 시트고, 여기도 손잡이 있어요. 여기도 손잡이, 이건 뚫려 있습니다. 뭘 넣으실 수 없어요. 뚫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룸미러도 되게 슬림하게 되어 있고, 이 차량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하드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다 열 수 있어요. 이렇게 천장 오픈카처럼 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파워탑 모델이 따로 있어요. 파워탑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소프트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 한번 누르면 이렇게 찡 하고 열리는데, 그걸 위해서 이 버튼이 지금 비어 있게 되고요.
그리고 선바이저 열었을 때 LED 등 이렇게 바로 들어오게 되고요. 이거 확장해서 당기면 이렇게 많이 늘어나네. 이런 부분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천장을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또 굉장히 터프하죠. 웬만한 차에서 이렇게 마감해서 출시했었으면은 욕 엄청나게 먹을 텐데 루비콘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이게 열리기 때문에, 탈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결코 마감을 하다 만 게 아닙니다. 이게 뚜껑을 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다라고 이 차의 특징을 생각해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도 매력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브롱코랑 다른 점은 브롱코가 여기는 이렇게 뚫려 있거든요. 루비콘은 여기 이렇게 바가 지나갑니다. 뭐 강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게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실내등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밝네. 등 뒤에서 밝혀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번엔 지프 랭귤러 2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열이랑 비슷하게 문은 되게 가벼운 편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확실히 2열도 되게 높아요. 지금 사이드 스텝이 없기 때문에 타고 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레그룸 같은 경우에도 꽤나 넓은 편이고 헤드룸은 역시나 박스형 디자인이어서 넓어 보이는데 직접 타볼게요. 탈 때는 이 손잡이가 있거든요. 이거 꼭 잡고 이렇게 타셔야 좀 더 수월합니다. 여기 앞좌석과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매력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이 센터 중앙 한번 볼게요. 중앙은 송풍구 이렇게 열고 닫고 사용할 수 있고, 여기서 창문 조작하고 이 밑에는 220V까지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수납 공간들 제공되고 있고, 등받이 뒤에는 수납 공간 그물망 형식으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운전석과 조석 모두 다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형 랭귤러 뒷좌석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좌석은 꽤나 넉넉하게 뒤로 빼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178 성인 남자, 제가 앞에 탔을 때 그냥 편안한 위치로 맞췄고요. 그랬을 때 제가 그대로 뒤로 오면 요 정도, 한 뼘, 반 뼘도 아니고 요 정도 남습니다. 한 손가락 2마디 정도 남는데 뭐 무릎이 닿을 정도는 아니에요. 닿을랑 말랑 하는데 불편한 정도는 아니고, 이 풀룸이 생각보다 되게 깊습니다. 발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깊은 편이고, 이 천장은 탑을 열었을 때 개방감 진짜 좋을 것 같고, 탑을 열지 않더라도 헤드룸은 넉넉한 편입니다. 역시나 박스형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냥 앉았을 때 헤드룸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꽤나 넉넉한 편이고요. 그리고 사이드 에어백이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적용이 되었다라는 것도 이제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개선된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도어를 열고 닫을 때 도어가 생각보다 되게 컴팩트합니다. 가볍고 탈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도어도 되게 가볍고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부분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창문 내릴 때는 여기서 이렇게 내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인차가 지프 랭귤러인데 뒷좌석에 탔다. 근데 창문을 내리고 싶어. 아무리 봐도 버튼이 없어 하면 이 가운데서 이렇게 눌러서 내려주시면 됩니다. 당황하지 말고 가운데에서 창문을 내려주시면 되고, 창문은 다 내려갑니다. 그리고 창문이 사이드 미러랑 디자인이 똑같아요. 정사각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안 열려요. 여기는 안 열리고, 창문이 생각보다 그렇게 옆으로 넓진 않습니다. 여기가 안 열려서 그런지 그래도 높이가 높은 편이어서 개방감은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뒷좌석 공간이 등받이 각도가 살짝 세워져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엄청 편하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래서 지프 랭귤러라는 차량의 뭐 컨셉이나 특징을 이해하신다면 이 정도 공간과 이 정도 뭐 등받이 각도면 괜찮네 라고 생각이 드실 만한 공간입니다. 만약에 좀 더 넉넉하고 좀 더 다양한 옵션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 랭귤러를 보시면 안 됩니다. 랭귤러는 뭐 다른 매력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암레스트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레스트 열면 컵홀더 있고 수납 공간 있습니다. 암레스트 내리면 팔걸이나 이런 위치들은 편안한 편입니다. 그래서 뒷좌석 공간은 이렇게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프 신형 랭귤러 루비콘 하드탑 모델의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실내 기능과 공간 옵션에 대한 리뷰를 전달드렸습니다. 제가 앞서 시승기 영상도 업로드 해놨으니까요. 시승기 꼭 한번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프 랭귤러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